안녕하십니까, 최근합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란의 팔레비 국왕을 기억하실 겁니다. 호메인이라는 이란의 종교 지도자가 혁명을 하기 이전 친미 정책을 펼쳤던 이란의 마지막 국왕입니다. 이 팔레비 왕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국가 최고 책임자, 그리고 최고 책임자의 뜻을 쫓아 국정을 수행하는 관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김용환 재무부 장관과 김성환 한국은행 총재, 김준성 제1은행장 등은 귀국길에 쿠웨이트, 바레인, 이란 등을 순방하게 된다. 목적은 우리 기업들의 중동 진출 문호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이 이란에 도착했을 때 김용환 일행을 상대한 인물은 이란의 경제성 장관 허스행 안살이었다. 반갑습니다. 김용환 재무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김 총재님, 그리고 김 행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이들은 안살이의 안내를 받아 그의 저택 안으로 들어서는데, 김 장관님, 이건 뭐 개인 저택이라기보다 궁궐입니다. 궁궐. 그렇군요. 저도 이런 저택은 처음 봅니다. 저기 보십시오. 어디요? 저기죠. 적어도 1개 중대 병력 정도가 무장한채 개인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관료의 집을 지킨다. 정부 관료라는 사람들이 국민들과 그만큼 괴리돼 있다는 뜻 아닙니까? 허허, 참, 그것도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사치스러운 거를 보면은 지킬 게 많이 있나 봅니다. 김용환 일행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자 안살이 경제성 장관이 이들에게 물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재미있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안살이 장관님. 저택이 훌륭하다고 감탄하고 있던 중입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이 저택, 제가 욕심을 내서 공을 많이 들인 집입니다. 점심 식사는 저희 집 가든에서 환영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 팔레비 국왕을 아련하시고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오늘 일정입니다. 예.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나저나 정말 훌륭한 저택입니다. 정원의 크기가 너무 엄청나서 저는 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생전에 이렇게 훌륭한 저택은 처음 봅니다. 그렇습니까? 안살이 경제성 장관 저택에서 환영 파티가 끝난 뒤 이들은 왕궁으로 안내됐다. 한국에 대한 팔레비 왕의 관심은 깊었다. 한국에서 온 귀한 분들을 만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무척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왕 폐하,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것에 대해 저희들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우리 이란이 한국의 신원 개발에 발주한 사업이 있습니다. 코탐사항 확장 공사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전체 비용이... 안살이 장관? 4억 76만 달러입니다. 4억 76만 달러. 암튼 우리 정부는 한국 근로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것이 모두 새마을 운동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이란도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
한국의 새마을운동에서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 이게 내 생각입니다. 김용환 장관님, 이 사람들이 새마을운동을 배울 자세가 됐다고 보십니까? 왕궁이고 관료의 저택이고 이렇게 호화찬란해서 일단 정신상대의 문제가... 김 회장님,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한국말인데요. 못 알아들 겁니다. 그래도요. 우리끼리 한국말로 낮게 말하는 것도 실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팔레비 국왕 폐하. 새마을 운동은 못 살던 농촌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와 잘 살게 되는 자립운동입니다. 정부가 도와주기 전에 농촌 사람들 스스로 그들이 사는 환경부터 개선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못 살던 농촌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와 잘 살게 하는 자립운동이요. 우리 이란의 농민들이 한국의 농민들에게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귀국 직후 김용환은 보고 내용을 챙겨들고 청와대를 찾았다. 이 자리에는 김정념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카카, 중동의 건설 경기는 앞으로 한 5년 동안이 절정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5년 동안이 절정기. 예. 그렇기 때문에 그 5년 동안 기업들은 외화 획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중동 지역을 보고 온 저의 결론입니다. 김 장관, 그리고 저 팔레비 국왕도 면담하고 왔다면서? 예. 어땠나? 머지않아 팔레비 왕조는 붕괴될 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관료들의 사치와 무사한 일이 지나치다 싶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희가 경제성 장관의 집을 방문했었는데 관료의 집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 집이 단지 크다고 해서 그걸 사치라고 볼 수 있나? 그쪽은 또 그쪽대로의 역사와 문화가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쓰는 모든 물품들이 최고급이었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군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국의 관료가 군을 동원해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나라. 위정자들이 국민들이 원치 않는 삶을 산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뿐만 아닙니다. 경제성 차관이 한 7, 8명이 되는데 그중에 몇 사람은 직함만 누리고 있을 뿐 실제로 근무는 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나라로부터 월급만 타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행정체제가 방만하고 관료의 사치가 심각하고 특히 문맹률이 60%가 넘는 나라가 어떻게 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문맹률이 60%면 심각한데, 그 김 장관은 이란 정부가 그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국가 지도층이 모르는 탓이라 생각합니다. 미국과 밀월 관계로 정권을 유지하면서 이슬람 종교적 성향이 강한 국민들을 자신의 방식대로만 밀어붙여서 김용환 장관, 예, 김정념 실장님. 보고 그만하면 됐어요. 예? 보고 그 정도 하시면 됐다고요.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각하께서 언짢아 하실 수 있다는 건요. 김지아 씨가 옥중에서 양심 선언을 했어요. 김지아 씨 같이 국민들한테 신망을 받는 지식인이 옥중에서 유신 반대 양심 선언을 하니 전국에서 와하고 더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런 걸 각하께서는 긴급 조치를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계신 건데 저는 누구를 의식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일 안에서 느꼈던 점을 특별한 의도 없이 보고한 겁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소만은. 아까 카카의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카카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번도 대통령 카카와 이란의 팔레비 국왕을 비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의도도 없었고요. 그걸 누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까? 모시는 사람으로서 카카께서 불편하실 수 있는 얘기는 삼가자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유경수 여사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우리 카카께서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하신 것도 같고 허하신 것도 같고, 나도 이 자리 생각 같아서는 진즉에 떠나고 싶었어요. 청와대에 있으면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카카께서 경제를 좀 이뤄놓으시도록 국민들한테 믿어달라 해도 국민들이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아마 카카도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상처가 많으실 겁니다. 당시 정치적으로는 이런저런 복잡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동아일보를 필두로 한 언론인들의 저항도 있었고 대학생들의 학내 시비도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중동에 건설 기술을 수출해 오일머니를 벌어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그런 의지는 당연히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었을 거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서울 중심가의 한 호텔이다. 남부장, 여기에요. 아, 예. 윤상무님 되십니까? 그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일단 앉읍시다. 자, 뭐 드시겠어요? 그냥 커피 마시겠습니다. 그냥 커피 말고 뭐 더 좋은 거 없나? 아닙니다. 커피면 됐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놓고 마주 앉은 두 사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굳이 바쁘다는 남부장을 만나자고 한 거는 그 회사에서 이번에 중동 건설 현장에 플랜트 전문 책임자로 남부장을 보낸다고 해서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우리나라에 플랜트 전문가가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닥이 생각보다 좁아요. 네. 그 회사는 얼마를 준다고 합니까? 예? 그건 업무 비밀입니다만. 다 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좋아요. 남부장께서 굳이 말씀하시기 곤란하다면 네, 용건부터 말하죠. 그 회사에서 주기로 한 연봉의 20%를 더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회사로 오세요. 예? 우리 회사가 남부장을 스카우트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로